옛날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건세를 가진 김씨 문중이라는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가문은 대대로 삼정승을 배출하는 명문가였고 이번에도 영의정을 배출했습니다. 영의정이 된 김씨 문중의 김대감은 겉보기엔 남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와 권력이 있었고 딸 하나에 아들 둘을 낳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김대감에게는 한 가지 말 못할 고민이 있었는데 혼기가 꽉 찬 맏딸이 아직 시집을 가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의 외모는 준수했으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은커녕 웃거나 우는 일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김대감의 맏딸임에도 혼처를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집 딸들은 이미 시집을 가서 아이를 둘셋씩 낳았는데 25이 될 때까지 시집을 못 간 맏딸을 보면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대감의 부인이 용한 무당을 소개받았다며 한번 불러보자고 했습니다. 대감, 지푸라기라도 잡아봅시다. 맏딸을 처녀 귀신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무당을 불러들였다가 쓸데없는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다시는 그런 말 마시오. 김대감은 처음엔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승낙했습니다. 무당을 불러들인 김대감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겠네. 내 맏딸이 혼인을 할 수 있겠는가? 무당은 무표정한 맏딸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1년 안에 아씨께서 어떤 사내를 보고 말문이 트이며 웃게 되실 겁니다. 그 사내가 바로 아씨께서 혼인할 상대입니다. 무당의 이야기를 듣고 김대감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혼인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말문도 트인단 말인가? 기뻐하는 김대감에게 무당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명심하십시오. 아씨께서는 반드시 그 사내와 혼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곳에 시집을 보내시면 이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분이 좋았던 김대감은 갑자기 멸문지화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뭐가 어째? 멸문지화라니. 지금 누구 앞인지 알고 그런 망발을 짓거리느냐. 내가 누구인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그따위 저주를 하는 것이냐. 저는 본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대감. 듣기 싫다. 썩 물러가거라. 김대감은 괜한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멸문지화라는 무당의 말이 가시처럼 걸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다리던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김대감의 집안에 못지않은 명문가인 좌의정 박대감의 맏아들이 상대였습니다. 김대감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맏딸에게 드디어 시집을 가게 된다고 알렸습니다. 좌의정인 박대감은 이미 김대감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기 때문에 박대감은 김대감의 맏딸이 말을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기꺼이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드디어 네가 시집을 가게 되는구나. 알터니가 빠지는 기분이야. 정말 다행이다. 이 어미는 이제야 한시름 놓은 것 같구나. 며칠 후 상견례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김대감과 박대감은 이미 친분이 두텁긴 했지만 그날따라 박대감의 태도가 조금 달랐습니다. 박대감은 다소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못하고 모자라도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허허허. 김대감은 박대감과 오래 친분을 유지했으나 이렇게 무례한 말투는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 김대감에게 열등감을 느껴왔던 박대감은 예비 며느리를 깎아내리면서 김대감을 쥐고 흔들려는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김대감과 부인은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예비 사위인 박대감의 아들이 하는 말도 김대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저는 원체 말 많은 여자들한테는 질려서요. 이제는 조용한 여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하하. 박대감의 아들은 만나던 여자들을 들먹였을 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딸을 놀리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김대감과 부인은 매우 기분이 나빴지만 김대감 부부는 혼사가 깨질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 분을 사겼습니다.
상견례 자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김대감은 맏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무표정하던 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조차 울지 않고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딸의 우는 모습을 난생 처음 보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혼사는 없던 일로 하겠다. 김대감은 무당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만약 딸아이를 웃게 하고 말문을 트이게 하는 사내가 나타난다면 그게 누구건 그에게 시집을 보내겠다. 김대감은 그렇게 파혼을 선언했고 몇 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대감 집에는 머슴과 하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머리가 나쁜 머슴이 있었습니다. 다른 머슴들과 하인들은 그 머슴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바보가 다른 머슴에게 어제 일당으로 받은 엽전을 잃어버렸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어제 받았던 일당을 분명 손에 들고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매번 이러는데 어떻게 하죠? 으이그 이 녀석아, 일당 받은 건 떨어뜨리지 않도록 꼭 쥐고서 주머니 속에 넣어야지.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 고맙습니다. 다음 날 바보는 일당과 함께 고양이를 한 마리 받았습니다. 바보는 어제 들었던 충고를 떠올리며 고양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고양이는 고통에 몸부림치고 비명을 질러대며 반항을 했습니다. 바보는 고양이가 반항하거나 말거나 주머니 속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고양이가 엽전이나 넣는 주머니에 들어갈 리가 없었고 고양이는 바보의 손과 얼굴을 마구 핥히며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 모습을 구경하는 다른 머슴과 하인들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 광경을 김대감의 맏딸이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맏딸은 그 모습을 보고 난생 처음으로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하하하하. 아이고 배야, 고양이를 주머니에 넣고 있잖아. 한참 웃던 맏딸은 자기가 말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대감은 딸의 말문이 트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부인과 달려나와 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럴 수가. 네가 말문이 트이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김대감과 부인은 평생 말을 못하고 살 줄 알았던 딸의 말문이 트이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순간 말문이 트인 딸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의 말문이 트이게 해준 머슴에게 시집을 가겠습니다. 김대감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필이면 딸의 말문을 트이게 해준 사내가 머슴이고 그 머슴 중에서도 바보로 불리는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없겠느냐? 아무리 너의 말문이 터지게 해줬어도 머슴을, 그것도 바보에게 시집을 갈 생각이냐? 하지만 아버님께서 그리 하기로 모두에게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그 말을 거둔다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미 머슴과 하인들 사이에서는 바보가 맏딸의 말문을 트이게 하여 김대감의 사위가 될 거라는 소문이 쫙 퍼진 상태였습니다. 김대감은 고심 끝에 바보를 사위로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김대감에게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전에 혼담이 오고 갔던 좌상대감이 역모를 꾸미다 발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상전하의 분노는 하늘을 찔러서 박대감 집안의 사람들은 모조리 잡혀들어갔습니다. 특히 박대감의 아들은 다른 집안의 처자와 혼인을 했는데 그 부인의 집안도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박대감의 아들이 역모에 가담할 사람들을 물색하면서 설득을 하기 위해 자기 부인의 집안도 역모에 동참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은 훗날 드러났으나 이미 양쪽 집안 모두 멸문지화를 당한 뒤였습니다. 김대감은 모골이 송연해짐을 느꼈습니다. 만약 맏딸을 박대감 집안에 시집을 보냈다면 무당 말대로 꼼짝없이 멸문지화를 당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김대감은 바보 사위를 기쁘게 맞아들였습니다. 바보 사위는 알고 보니 머리는 좀 나쁘지만 힘이 장사였습니다.
이후 맏딸의 헌신적인 내조를 받은 바보 사위는 무관이 되어 전쟁에서 큰 전공을 세웠고 김대감의 가문은 계속 번창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김대감에게 쫓겨났던 무당은 김대감이 다시 불러들여서 복채를 엄청나게 챙겨줬다고 합니다.